야, 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노래만 들어갖고 커서 모델래? 난 꼭 작곡가가 될 거야. 야, 작곡가는 아무나 되는 줄 아냐? 계획이라도 세워봤어? 공부하기도 바쁜데 계획은 무슨. 이러다 대학이나 잘 가면 되지. 정말 이런다고 다 잘 될 수 있을까? 네,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 참 귀엽고 또 얼른 코치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꿈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로드맵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고 대표님, 이 로드맵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로드맵이란 크게 시기별로 나눠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나 발견하기와 그리고 세계 발견하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루고자 하는 나를 구체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전략, 짜는 과정인 즉 로드맵 과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장기 로드맵에 대한 코치를 해드릴 텐데요. 이 지금 표를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나 발견하기와 세계 발견하기를 통해서 컨벤션 기획사라는 그 직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40세가 되는 2027년에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이 40세가 될 때고요. 이 40세가 된 2027년에 컨벤션 기획회사 대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봤고, 그리고 33세 때는 코엑스라는 우리나라 그래도 컨벤션 업계에서 1위인 회사의 전시기획팀 팀장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또 세워봤고요. 26세에는 유명 전시기획사에 취업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동아전람과 서울 컨벤션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네요. 예, 그리고 19세 때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컨벤션학과에 입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5년에서 7년 단위의 목표를 이렇게 쭉 기간별로 나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야 할 공부 그리고 갖추어야 할 자격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해야 할 공부나 갖추어야 할 자격증은 이 위에 있는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공부와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적혀있는 목표, 즉 40세 컨벤션 기획사 대표, 뭐 33세 코엑스 전시회 팀장 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어떻게 만났나요? 직접 그 부모님과 선생님 아는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실 이 나이대의 컨벤션 기획회사의 사장님을 한번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나이대의 코엑스의 팀장을 한번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이대에 있는 유명 전시 기획사에 있는 사원들 한번 만나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경희대 컨벤션학과 학생들과 대학생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학생들의 도움으로,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해야 할 공부와 갖추어야 할 자격증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인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인맥들을 어떻게 인생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건 역시도 이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적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히 나는 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구체적으로 짜다 보면 이렇게 완벽한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그 필요한 경비도 다 물어봤어요. 대학생 때는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리고 유명전시 기획사 취업해서는 얼마나 돈이 드는지, 그리고 33살쯤 됐을 때 얼마나 돈이 드는지, 그다음에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드는지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목표들만 생각했을 때 놓치기 가장 쉬운 것이 그 나이대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건데, 예를 들면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이 생기면서 본인이 공부하고자 했던 목표를 뭐 포기할 때도 있고요. 또 뭐 엄마로서의 역할이 생기면서 뭐 직업에 대한 역할을 포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나이대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자신이 세웠던 목표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33살에 보면 유능하며 긍정적인 팀장이 1순위 역할이고 자상한 엄마가 2순위 역할이네요. 그리고 40세에는 책임감 있는 회사의 대표가 1순위 역할이고 또 두 아이의 따뜻한 엄마가 2순위 역할입니다. 어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 CEO가 목표인데 가장으로서 역할을 1순위로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방해가 된다면 회사를 때려치겠다. 뭐 이렇게까지. 네. 네, 물론 이 가장 소중한 역할은 나이가 들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미리 고민해 봤을 때는 이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장기 로드맵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로드맵을 짜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그냥 이렇게 로드맵을 짜는 것은 단순히 이제 미래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 잘하는 거 연관이 될 것인지는 생각을 못 하실 텐데요. 두 가지의 큰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없는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과 네. 두 번째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근데 첫 번째 공부를 왜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로드맵을 짜는 것이. 오늘의 공부가 이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네. 예, 두 번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로드맵을 보면, 네. 과학고를 가고 싶어 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렸던 로드맵인데요. 이 로드맵에 보면, 그 위에 과학고에 입학하려면 해가지고 쭉 내용이 써 있습니다.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으로 나눠서 로드맵을 그렸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공부를 과학고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으면 네. 무슨 과목을 먼저 해야 되지? 국어를 해야 되나? 수학을 해야 되나? 영어를 해야 되나? 그거 결정하는데 한 10분 지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눈 감고 딱 책을 골랐을 때 그 책이 만약에 영어책이다. 그리고 그래 영어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 순간 또 뭐 문제집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영어책으로 하는 게 맞는지, 참고서를 그렇죠. 보는 게 맞는지, 네. 뭐 단어를 외우는 게 맞는지 이거 고민하다 또 10분이 지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 영어책으로 하자라고 고민을 하고 이제 공부하다 보다가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모르는 단어를 이제 외우려고 사전 찾다가 한 30분 헤맸는데 생각해보니까 학교에 두고 왔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죠. 예, 저녁 예. 먹을 시간이 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딱 앉아서 방황하는 시간이 많아요. 많이 헤매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지금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로드맵이란 다른 말로 길 지도라는 뜻인데, 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처음 가보는 동네에 몇 시에 어떤 사람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라면, 내가 지도가 있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있든지 네. 아니면 아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무작정 간다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네. 학생들도 무작정 뭐 내가 과학고에 가겠다, 뭐 서울대에 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기, 단기 로드맵을 세우지 않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방금 그 학생처럼 방황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 많은 시간을 방황하다가 과학고 선배를 또 만나봤어요. 아까 전에 네네.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과학고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성적이 만점을 갖고 와야 된다. 이 성적 선배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수학 시험이나 물리, 화학, 생물, 천문, 정보, 올림피아드 중 하나의 동상 이상을 수상하거나 네. 발명 경진 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하면 가산점이 있다. 이렇게 선배가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이건 직접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예.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 나머지 과목들은 반드시 만점을 받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각 과학 과목을 대학교 수준까지 공부해서 올림피아드 이상, 은상 이상을 수상해야 과학고등학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학생이 이게 목표가 된 거예요. 네. 목표가 되고 지금 이 선배한테 들은 내용을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때로 이렇게 쭉 쪼개서 로드맵을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나니까 오늘 지금 내가 어디쯤 있어야 될지, 예, 그리고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간혹 목표나 방향이 살짝 바뀌어도 이런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간다면 그 꿈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요. 네. 물론 이 학생이 지금 정했던 뭐 이 직업군이나 또는 이 학생이 정했던 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과가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방황하지 않고 이 장기 로드맵이나 단기 로드맵을 그리는 방법을 아는 순간 바로 금방 탐색할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학부모님들도 오늘 당장 한번 자녀와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이 방송 보면서 자신만의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생한 장기 로드맵 코칭 현장을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장기 로드맵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저 학생은 참 색다르게 그리네요.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와, 잘했다. 네,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장기 로드맵을 그려보고 있는데 참 창의적인 학생도 있었어요. 예. 이렇게 장기 로드맵을 그리다 보면 창의성과도 조금 연관이 돼 있을까요? 그건 물론이죠. 장기 로드맵을 그린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 이미지를 계속 그려본다라는 것인데요. 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네. 그리고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학생일수록 창의력이 높아지고 더불어서 기억력도 높아진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예. 이 창의력과 기억력까지 함께 그릴 수 있는 장기 로드맵,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요. 이 장기 로드맵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셨던 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해보려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단 그 자기 발견하기와 세계 발견하기를 통해서 어떤 한 직업군을 설정을 했다면 네. 그 직업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마치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쭉 상상해 보면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군요. 김도연 학생이라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시나리오를 자신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그려본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어떻게 시나리오를 그리면 좋을지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나리오를 볼 때 좀 눈여겨보셔야 할 포인트는 네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목표만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소중한 역할들이 무엇일지 역할. 그 다음에 경비는 얼마나 들지 네. 그 다음에 인맥은 어떻게 쌓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까지도 계속 상상하면서 그린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내 이름은 김도현, 성공중학교 1학년이다. 얼마 전 TV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나오셨다. 나도 반기문 총장님처럼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특히 편찮으신 할머니와 함께 사는 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계보건기구 회장이라는 꿈을 정하고 27세, 31세, 37세, 50세까지 나의 장기 로드맵을 그려보았다. 27세, 희망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과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리고 집중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의학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는 데에 매진하고 있다. 하고 싶던 공부를 하니 공부가 너무나 재밌다. 31세,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 고시에 합격했다. 5년간의 인턴 레지던트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동료들을 알게 됐고 바쁜 와중이지만 사랑하는 그녀와 올해 12월에 결혼을 약속했으며 레지던트 생활 동안 열심히 모은 돈 1억으로 집도 장만해 놓았다. 37세, 드디어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되었다. 상상만 해도 행복했던 시절의 그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다. 50세, 나는 최연소 대한의사협회 이사가 되었다. 지금까지 꿈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나는 한 번쯤 뒤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었던 것 같다. 잘나고 똑똑하지도 않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내 사랑하는 아내의 내조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응원 덕분이다. 나는 앞으로도 이들에게 항상 든든하고 모범이 될 만한 남편이 또 아버지가 될 것이다. 55세, 암 예방을 위한 신약을 개발해서 노벨 의학상을 타고 우리나라 의학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장기 로드맵으로 나의 꿈과 목표가 실현되기를 소망해 본다.
네, 이렇게 장기 로드맵을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장기 로드맵 만드는 법에 대해서 코칭을 쭉 받아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저렇게 장기 로드맵을 통해서 정말로 공부를 잘하게 될 학생이 있는지 어떤가요? 예. 제가 기영라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은혜라는 학생입니다. 중학생이었는데 네. 이 은혜라는 학생이 이 장기 로드맵 코칭을 받고 네. 2달 후에 40점이 올랐어요. 40점이 올랐어요? 예.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길래 어떻게 이렇게 올랐는지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물론 장기 로드맵 자체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협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기 로드맵은 혼자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나서의 어떤 생활 속에서 부모님의 협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실제로 성적 향상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네. 예. 함께 왜 부모님의 협력이 필요한지 그 학생의 사례를 영상으로 함께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되게 못 듣고 집중도 못하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숙제도 안 돼서 시험 점수도 안 나오고 낮은 점수 생활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장기 로드맵이란 거를 되게 하라고 한번 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게 된 것이 계기예요. 그리고 제 꿈이 원래 만화 애니메이션 쪽을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성우였는데 뭘 해야 좋을지 정말 정확히 몰랐거든요. 근데 이젠 제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뭘 공부해야 될지 알게 되는 동시에 수업 시간에 집중도 하고 시험 점수도 올리고 해서 점수가 40점이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잡념도 많다 보니까 중단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하면은 시간 배치도 하고 하면 좀 더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계속 전화 연락을 하면서 은혜가 잘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도 칭찬해 주시고 저도 칭찬할 수 있게 했고요. 혹시 잘못하는 거 있으면 격려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어주려 하고 책도 같이 읽고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뭘 바라기도 전에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걸 거의 다 해주셨어요.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격려해주시는 점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도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주셨으면 정말 열심히 성장해 나가려고요. 은혜가 로드맵이라는 걸 배우면서부터 계획생 없던 애가 계획 세우고 실천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해서 자기가 세운 장기 로드맵에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밟아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요. 다정해 보이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네. 예, 이렇게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님의 협력이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장기 로드맵을 짜고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아이들에게 줘야 할까요? 예, 로드맵을 작성하다 보면 학생이 장소나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너 꿈이 뭐야? 너 뭐가 되고 싶어? 뭐 그렇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만 물어보시는데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로드맵을 네. 그릴 때 어느 정도 시기에는 뭐가 되고 싶고 또 이 목표는 언제쯤 이루고 싶고 시기적인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 이후에 뭐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라고 계속 옆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도 학생이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부모님이 방법이나 정보를 알려다 주시는 것보다 이 학생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네.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진국 학생들에 비해서 이 경제 개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네. 대학교 갈 때까지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학비나 생활비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대학 이후의 삶 속에서 사회생활 그리고 실제로 결혼 그리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경비가 드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장기 로드맵 작성 사례와 또 성공 사례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는데요. 자, 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아직까지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가장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한 베스트 5를 뽑아봤는데요. 이름하여 장기 로드맵 확실하게 알려줘 퀘스천 5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법과 장기 로드맵의 관계는? 네, 이런 점이 가장 궁금하셨던가 봐요. 예,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은 장기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배울 중기나 단기와는 달리 네. 성적 향상보다는 그 대학 이후의 삶 속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일대학교의 조사에서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죠. 어쩌다 보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고 네. 어쩌다 보니까 이 직업 가지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고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세계를 이끌어갔던 3% 정도의 리더들은 네. 이런 장기 로드맵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공부를 잘하기 위한 로드맵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중기, 단기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을 네. 위한 로드맵 또는 고등학교를 위한 로드맵 또는 이제 이번 학기를 위한 시험을 위한 로드맵을 중단기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네. 놀라운 건 저희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최상위 3% 학생들한테 이런 중단기 로드맵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이 로드맵을 그리면 3% 안에 든다라는 반증이 된 거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너무 꼼꼼해서 장기 로드맵을 완벽하게 그리려고 해서 힘들어해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자, 어떤가요? 예, 어떤 학생들은 성향상 굉장히 뭔가 꼼꼼하게 그리려고 하는데, 네. 이 장기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웠던 목표 탐색보다는 좀 더 자세했던 건 사실이지만, 네네. 꼼꼼하게 그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예, 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러프한 지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목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목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 또 그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손쉽게 이제 장기 로드맵을 다시 그릴 수 있으려면 꼼꼼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러프하게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을 만나서 그려보면 꼼꼼하게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물에게서 나온 어떤 지혜예요. 그 네. 지혜를 들어서 전반적인 방향이 중요한 거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세심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자기 꿈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만큼 예. 그렇게 중요한 일은 없고 또 너무 세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 예, 맞습니다. 지역 정보보다는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예, 이 질문은 아마 지난주 방송을 잘 안 보신 분이 하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장기 로드맵을 그리기 전에 무작정 그리면 정말 100번 중에 한 90번 이상은 실패가 될 겁니다. 네. 장기 로드맵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나 발견하기와 세계 발견하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활약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네. 직업군을 도출해내서 그리면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장기 로드맵이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로드맵을 그려보니까 아이가 미래를 상상하면서 들뜬 마음에 오히려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라는 고민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세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그런 학생들이 있죠. 네. 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네. 너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들떠서 네.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중기 로드맵과 단기 로드맵에 대해서 학생이 그리고 나면 네. 아주 발바닥에 땅에 딱 붙어서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기 로드맵 확실하게 알려줘 퀘스천 5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기 로드맵을 작성했지만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예. 만약에 장기 로드맵이 손에 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방황을 하고 있다면 그 학생은 아마도 그 학생이 스스로 장기 로드맵을 그리지 않아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예,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든지 네. 아니면 억지로 그렸든지 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로드맵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는 과정을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로드맵을 스스로 그리는 방법만 알려주고 스스로 그리기만 한다면 이런 걱정은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네, 고 대표님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 코칭해 주실 거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 로드맵과 단기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중기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로드맵이고 단기 로드맵은 이번 학기에 대한 로드맵 또는 시험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서 중간고사 대비 로드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나도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다. 라는, 예, 화이팅까지 해주셨는데, 네. 예,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음 주에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새학기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중간고사 무엇보다 탄탄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중간고사 잘 보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공 코칭 자녀 교육 고봉익의 공부 잘하는 법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은 아래 주소 나가시는 거 보이시죠? 저희 석세스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Q&A에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성공 코칭 법에서는 혼자 감당하기 두려운 빚보증과 관련된 궁금증과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